교장 선생님, 성함하고 사시는 곳 좀 가르쳐 주시죠. 제 이름은 박원규입니다. 으뜸원자의 쌍둥이교자인데 저희 당숙이 제 이름을 주셨는데 저는 1948년도에 청원군 가덕면 내암리 퉁점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곳은 정말 깡촌이었죠. 아마 지금도 청주시에서 제일 오지 중에 하나일 겁니다. 보통 요새 말하기를 청주의 젖줄인 무심천의 발원지라고 이렇게 알려진 곳인데 지금은 그 석소 공장이 들어와 가지고 그 동네 살던 분이 다 문제없다 다 팔고 다 나가고 나서 사실 동네에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거기다가 조그만한 집을 짓고 이제 앞으로 내가 죽으면 이곳으로 올 것이라는 생각으로 거기다 10평짜리 조그만 집을 지었고 가끔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거기 저희들 집 밑에 우물가에 큰 팽나무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고목이 돼서 그냥 그대로 있어요. 나는 그 밑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래 그 팽나무가 바로 내가 집에 없어도 수호신이라고 생각하고 갈 때마다 그 팽나무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때 그 우물가에 어머님의 모습이 지금도 아주 굉장합니다. 제 유년 시절은 정말 몸이 참 많이 아팠어요. 특히 초등학교 3학년 때에 홍역에 걸려가지고 죽을 고비를 넘겼고 또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또 아주 몸이 약해서 학교를 참 많이 그렇습니다. 정말 억지로 가덕 초등학교 6학년을 잘 접어냈어요. 근데 정말 어머님의 정성으로 학교를 다녔죠. 근데 그때 어머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야, 너는 몸이 약하니까 농사는 절대 못 져. 그러니까 힘들어도 공부해가지고 상급학교 진학해서 공무원이나 선생님을 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평소에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도 내가 이제 그 시골에 있으면서 그 어머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래도 그 아픈 몸을 이끌고 학교에 가서 선생님 말씀을 잘 듣어서 가덕 초등학교를 무사히 졸업받고 그리고 이제 청주로 나온 겁니다. 어렸을 때 사실 때가 굉장히 낙후된 시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릴 적 꿈이 무엇이었었나요? 사실 제가 이제 아까 몸이 약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머님이 그래서 어떻게든지 공부를 시키려고 어머님은 사실 초등학교도 안 나오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글은 터득을 하셔서 제가 아빠 투론했으면 심청전, 춘향전 이런 걸 읽어드렸어요. 그래서 내가 그걸 들어서 그 심청전, 춘향전을 어머니가 나중에 다 외우셨어요. 그래 그냥 그런 걸 들려주면서 저의 정서교육을 시켜줬죠. 아마 그래서 제가 대학까지 가게 된 사실 시골에 그 당시 대학 간다는 거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나는 그 어머님에 대한 회상이 대단합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 아버지 얼굴을 별 못 봤어요. 아버님이 바깥에 나가 살다 보니까 거의 집안에는 등한시했어요. 그래 어머님이 모든 걸 다 맡아서 했죠. 사실 제가 결혼한 이후에 어머님이 사실 너무 일찍 돌아가셨어요. 64살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하루 종일 주무시고 가면서 저하고 식구를 불러놓고 하는 말씀이 형제간에 우애 있게 잘 살거라. 그 말하고 가셨는데 그 다음날 돌아가셨어요. 저희 할아버지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게 저한테는 마지막 유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어머님이 너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3년간 웃음을 잃었어요. 그래 어머님을 생각하는데 너무 제가 불효자 같아가지고 어머님에 대한 그 회상이 너무 컸죠. 그래서 저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형제간에 우애 있게 살아라 이 한마디. 이건 아주 어머니의 저의 가장 큰 유산이거든. 그래서 저는 형님이 한 분 계시고 누이 동생이 하나 있어요. 그래 제 후에 형님은 올해 87세인데 형님을 나는 아버지같이 생각하고 내 두 동생은 나보다 7살 아래입니다. 지금 71살 먹은 누이 동생인데 누이 동생은 내 어머니같이 사랑합니다. 그래 우리 삼남매는 정말로
누구보다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걸 더 발전시켜서 아버님은 2남 5녀예요. 근데 그 아버님 형제는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버님 형제에서 낳은 그 사촌들, 고종사촌들, 뭐 또 작은아버지의 저 사촌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촌들을 전부 모아서 제가 고향에 퉁점이라는데 퉁점회라는 걸 제가 40년 전에 만들어가지고 지금까지 1년에 2번씩 꼭 모임을 갔는데 이때 80세가 넘는 분은 무조건 고문으로 추들해서 10만 원씩 용돈도 드리고 우리가 화합을 해서 이 비록 부모님들은 다 돌아가시지만 그 형제들이 모여서 지금도 이렇게 우위를 나누는 것은 아마 내가 어머님의 이 뜻을 받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뜻도 있고 또 처갓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처갓집이 그 식구가 전준이 씨인데 장인어른이 사형제예요. 그 사형제에서 난 형제 딸만 해도 15입니다. 그래 15명의 사위들이 내가 모입을 조직해서 그 돌림자가 구자인데 그래 구자 돌림을 해도 구친회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그것도 거의 한 40년간 제가 운영하는데 거기 제가 회장을 맡아서 계속 하는데 그 15명 사람 중에서 벌써 반은 착고를 하셨어요. 그래도 지금도 1년에 한 번씩 모여서 같이 이렇게 우위를 다져서 비록 부모님은 돌아가시지만 그 유산을 받들기 위해서 처갓집, 친갓집 해서 그 형제가들의 모임을 봐서 정말 우애 있게 살아보자 하는 것이 저시입니다. 그래서 나는 무슨 재산을 물려준 것보다 그 어머님의 그 한마디가 내 가슴에 닿아서 나는 영원히 어머님의 그 말씀을 지켜서 아까 말한 대로 내 형님은 아버지처럼 내 누이 동생은 어머니처럼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살아간다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친척들까지도 같이 이렇게 신경을 쓰시고 그러시는데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사실 아들만 둘 있는데 큰아이하고 큰머니는 저를 따랐는지 둘 다 사범대학을 나왔어요. 그래서 충주에서 모 고등학교에서 교사로 한 20여 년째 벌써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은 아들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선생님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이제 국립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의 중견회사에서 회사원으로 또 작은 며느리도 중견회사의 회사원으로 둘이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나요? 글쎄요. 저는 사실 중매 결혼했거든요. 제가 76년에 이 학교에 교사로 근무를 할 때, 청주상고 교사로 근무할 때 지인께서 당시 도청에 근무하는 제 아내를 소개를 해줬습니다. 그때 장인어른은 청주시 보건소장을 했었고, 그래 이제 공무원 전형적인 공무원 집안의 딸이고 또 도청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식구도 또 도청 공무원이었고. 근데 이제 도청의 그 상사들이 아주 상사를 잘 모신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그래가지고 한번 만났는데 어떻게 인연이 되다 보니까 3개월 만에 약혼을 하고 또 3개월 지난 1977년 1월 10일 날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식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는 뚝배기 같은 사람인데 당신은 정말 참 용기가 있는 사람이다. 참 용기. 참 용기란 말은 뭐 용기가 있다는 말이 아니고 참고 용서하고 기다린다는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어떤 애도 참고 그리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서 나중에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해주는 그 마음. 제가 40여 년의 교편생활을 하는데도 한 번도 제 있는 학교에 와온 적이 있습니다. 와도 제 옆에 오질 않았죠. 이렇게 뒤에 떨어져서 저를 보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참 아내에 대한 고마움은 누구나 다 있겠지만 벌써 50여 년 가까이 살면서 그래도 저는 아내의 고마움을 참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를 위해서 한번 아내에게 고맙다는 말씀을 한번 전해주면 좋은다. 생전 표현을 제대로 못했는데 정말 제 아내 이름이 이은자인데 은자님 사랑합니다. 아이고.
청주상고하고 첫 인연을 어떻게 맺으셨는지요? 사실 저희 아버님이 농사를 지셨던 분인데 그 임업을 하셨어요. 요새 말하면 산에 벌채 같은 걸 해서 그때 이제 우리 설립자신 김홍준 할아버지가 그 제재소를 운영했거든요. 그래 거기에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아버지에 끌려서 가끔 그 이제 청석학원 본부인 그 할아버지 집에를 가끔 들렸고, 특히 그때 이제 그 할머니 김경 여사님인데 그분이 그 시골도 한번 오셨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려서부터 그 할아버지 할머니의 얼굴을 뵌 적이 있죠. 그래서 그분의 이제 얘기를 어려부터 많이 들었고, 그분이 운영한 이 청주 상고에 대한 어렴풋이 그런 동경이 있습니다. 그래 뭐 제가 공부는 잘하지만 수재는 아니지만 또 그렇다고 아주 공부를 못하진 않았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해서 어떤 때는 반에서 1등한 정도 꼴했는데 제가 몸이 약해서 공부를 오래 하지 못했는데 다행히 청주상고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됐죠. 그래서 청주상고에서 3년간 공부하면서 정말 제 정체성이랄까 인생관이 확고하게 다져진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장 선생님, 사실 그 청주 상고가 대성고로 바뀌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학교 운영 현장으로 있으면서 깜짝 놀랐던 부분이 한 서너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그렇게 그 학교를 바꾸는 과정에 노력하신 부분, 그리고 또 동문 회장님을 모셔온 부분, 세 번째는 학생들에게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학교에 입학도 하지 않은 학생들한테 교과서를 책부에 싸가지고 집집마다 다 배달하셨던 거, 이런 것들이 아마 이 받은 학생들한테는 엄청 큰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교장 선생님, 그 교육 철학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저는 참 모든 것은 솔선수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먼저 나서서 일을 하지 않고 어떻게 남을 시킵니까? 그래서 나는 그때 먼저 인사하기라는 운동을 벌였어요. 누구든지 먼저 보면 인사하라. 나는 그래 학생 보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보면 무조건 인사합니다. 선생이건 학생이건.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예절인데, 사실 교육의 목표는 지덕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덕체인데 이것이 바로 조화로운 그 인격을 만드는 건데, 저는 뭐 별다른 어떤 교육 철학이보다는 저는 그 평소에 그런 글을 써놨어요. 자신 있고 떳떳하고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 아까 내가 뚝배기 정신이겠죠? 뚝심 있고 배짱 있고 멋있게 살자는 그런 뜻인데, 그 자신 있다는 건 뭡니까? 힘을 기르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자신이 없습니다. 체력도 길러야 되고, 정신력도 이게 확고해야 됩니다.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자신감은 바로 힘에서 온다. 그래 힘을 길러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고, 떳떳하다는 건 뭡니까? 죄짓지 않는 거예요. 법 지키는 겁니다. 모든 것을 공평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편하면 안 됩니다. 부잣집 아들이나 가난한 집 아들이나 다 똑같이 차별 없이 해주는 이 공정의 원리, 이런 그 공정한 거, 공평한 거, 이런 것이 바로 나는 떳떳하다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멋있게 산다는 건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루하루 정말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건 바로 어떤 생각이냐?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하면 된다는 생각.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멋있게 사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생각한 대로 갑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학생들은 목표를 갖고 꿈을 가져야 됩니다. 그 꿈을 이루는 것이 바로 멋있게 사는 거거든요. 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학생들에게 그 한은 선생님이 전해준 그 말을 참 많이 했어요. 여기는 꿈나무 숲이다. 너희들이 바로 숲이고 이 학교가 바로 여러분 꿈나무고 이 학교는 숲이다. 이런 얘기를 내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은 반드시 꿈과 목표를 가져라. 그러나 최종은 뭐 근면 성실도 좋고 기백도 좋고 뭐 성실한 것도 좋고 다
좋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더불어 같이 베풀며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라. 그 말 아닙니까? 부처님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선한 업을 써라. 선한 업을 써라. 자비를 베풀라는 거 아니에요. 공자님 말씀이 뭡니까? 공자님 말씀은 덕을 써라는 거 아니에요. 인 아닙니까? 인. 이런 모든 것들은 어떠한 교육 유산보다도 저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고전도 좀 많이 읽고 옛 것을 좀 해라. 그래, 법고창신이라는 말을 가끔 씁니다. 법고창신. 그래, 옛 것을 잘 좀 보면서 새롭게 변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면 택리제라는 책을 보면 뭘 느낍니까? 명당터라는 건 뭡니까? 임당배수가 아니에요. 이웃이 좋은 터가 제일 좋다라고 합니다. 그런 택리책을 보면 그런 걸 알게 돼요. 자, 우리 징비록 누가 썼습니까? 유성룡. 예, 유성룡. 그건 바로 뭡니까? 유비관행바. 그런 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선조들의 그 한마디가 바로 나는 가장 큰 교육의 유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조상님들의 깊은 뜻을 우리가 새기고, 앞으로 이제 AI 시대가 도래되는데 그러볼 인재를 때 손색 없도록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저는 학교 교육만 가지고는 안 돼요. 가정에서도 교육을 철저히 합니다. 생활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아까 말한 바로 이 솔선수범이 최고고 기본을 잘 지키는 그런 방향이 저의 평소 생각인데, 이것이 뭐 교육 철학이라고까지는 안 하지만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까지 저는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한 가지 뜻있는 일은 저 오대조 할아버지가 조선 후기 때 한학자였는데 그 할아버지가 문집을 하나 남기고 가셨어요. 그 문집에는 칠원절규에 많은 시도 있고 유림들과 나눈 대화도 있고 그 책이 굉장히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그 할아버지의 넷째 아들의 우리 자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자료는 뭐 큰아들이 있으니까 저한테는 없고, 또 내가 차남이니까 형님 집에 그 책이 한 권 딱 있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에 한번 이 조상님의 은덕을 내가 잊고 이렇게 사는데 이 책이 무엇인지 한번 공부를 해보겠다. 그런 생각하고 나서 그 책을, 내가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 한 3년 이상 걸쳐서 그걸 번역을 하는데 저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여기 충북 문화재연구원에 이두희 그 박사님의 지도를 받아서 그 책을 완벽하게 번역을 해가지고 2018년도에 저 형님이 8순이었습니다. 그래 8순일 때 제가 그걸 500권을 만들어가지고 그 모든 집안에게 다 놓아주고 형님한테 이 봉정을 했습니다. 형님, 제가 마지막으로 형님께 우리 조상의 음덕으로 내가 교장까지 했는데 이 책을 드립니다 하고 그 책을 드렸더니 아주 형님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 책 속에 많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그런 글귀도 있어요. 구시 화문 화불시다. 구시 입구 시 항상 말 조심하라는 거죠. 이번 화를 일으키는 곳이다. 그리고 그건 때가 없이 화가 온다. 화불시 그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 그런 내용을 보면서 항상 저는 정말 이 말이라는 것이 엄청 중요하다. 바로 신원이죠. 말을 조심해서 잘해야 되고 그러려면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말이 많은 편이고 우리 식구는 말이 없는 편이에요. 그래 아까 내가 우리 식구 보러 참용기란 말을 했는데 정말 용서하고 항상 참고 기다려주는 그런 마음이 바로 그 경청하는 그런 태도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 성격이 조금 좀 과격하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다잡는데 아내의 힘이 컸고 그 할아버지의 책을 제가 하나하나 보면서 자식들에게도 그런 의미 있는 그 책에 대해서 나는 굉장한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모르죠. 후손들이 그런 할아버지의 뜻을 잘 받들 수 있었는지. 그래서 참 그런 것도 제가 퇴직 후에 한 것 중에 한 보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가장 잊을 수 없는 하루를 꼽으라면 어떤 장면을 꼽으시겠어요? 오해의 신봉기라는 선배님입니다. 100살이 넘는 거죠. 이분이 생활보호 대상자인데 돈을 아껴서 20만 원을 가지고 집에서 걸어오셔가지고 저한테 그걸 줬습니다. 제가 극구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돈이 거기 그대로 들어가 있는 돈입니다. 15회 권주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까지 장학금을 다 해서 그 이름으로 장학금을 냈어요. 한 20여 명의 이름을 다 적어서. 그러니까 200만 원을 내는데 20명의 이름으로 해달라는 거예요. 6회에 정한석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모교를 졸업하고 60년이 되는 해에 적금을 탔는데 600만 원을 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600만 원을 가지고 학교 오셨어요. 그 다음에 이 장학금 모금할 때 4천만 원을 또 가져오셨어요. 전교생을 모아놓고 1시간 특강을 하셨는데 집행위를 짓고 그 얼마나 후배들을 사랑하는지 너무도 눈물겨운 장학금의 사연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도 이런 거금의 장학금도 있지만 이 10만 원 장학금이라도 이렇게 소중한 장학금도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것이 더 활성화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